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시장 신호들과 구조적 문제들을 살펴볼 때 상당히 설득력을 얻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달리 금융, 정책, 수요, 공급 전반에 걸쳐 균열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거래량 급감,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실화 그리고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위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식선을 벗어난 수준으로 치솟은 주택 가격은 점차 시장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기존의 전략을 재고해야 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래 절벽 현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핵심 지역 부동산은 10억, 20억, 심지어 50억까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언급될 정도로 비정상적 가격 수준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정상적 고가의 거래는 지속 불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절적 변동이나 일시적인 대기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늘어난 매물은 정체 상태에 놓이고 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며 집값은 상승 피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장 안정성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권력 공백, 탄핵, 계엄과 같은 극단적 사건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전국 당시에도 매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선례가 있었으며 이는 공급과 수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책 방향성이 불투명할수록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들은 대출 조건이나 금리 인하 같은 정상화 조치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집값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래 자체를 제한하고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금융권의 불안정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이르며 이는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에 있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은행들은 대출 총량 규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면 기존에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쓴 영끌족 및 투기 수요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주택 매도를 시도하지만 이미 거래 절벽으로 인해 매수자를 찾지 못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매로 이어집니다. 경매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시장 전체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과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매로 넘어가는 물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는 부동산 시장에 켜진 적신호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이란 심리와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와 같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가운데 매물은 쌓이고 이를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결국 경매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매 물량이 폭증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한두 건의 경매 증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매물이 폭포수처럼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가격 하락 압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의 부도 사태 역시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공능력 상위 15위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어음 7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된 사건은 시장 안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연매출 수천억 원을 올리는 대형 건설사마저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대출이 막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건설사는 은행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상환해야 하지만 수요자들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해 현금 흐름이 막힙니다. 이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권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자금 경색은 단순히 일개 기업의 부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해당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그 물건들이 싼 값에 경매로 등장합니다. 이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재차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통해 형성되므로 헐값의 경매로 나오는 매물이 늘어난다면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한두 해에 해소되지 않고 최소 2에서 3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욱 침체된 심리를 심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권력 공백이 사라진 뒤라도 이미 경매 물량이 누적되고 금융권 부실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한번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설사 정부가 다시 자금 지원, 규제 완화, 저금리 기조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수요자들의 심리와 시장 체질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었던 시장은 이제 정상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정상화 과정에서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은 어느 시점에서 제동이 걸리게 마련이며 비이성적 투기는 결국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이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조건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구조 변화, 금리 인상,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이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한 경기 사이클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의 가격 수준은 상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연봉이 3천만 원, 4천만 원인 보통의 직장인이 악착같이 모아도 1년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가격은 이들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 등은 실수요자들이 시장 진입을 더욱 꺼리게 만듭니다. 결국 실수요자가 외면한 시장은 투기적 수요의 퇴장과 함께 의도치 않은 가격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하락 과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이며 다수의 피해자와 파산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의 증가, 건설사 부도의 현실화,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확대 등이 그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 공백 상황 속에서 이를 제어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스스로 조정 과정을 겪는 동안 더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이 단순히 일시적인 혼란으로 끝나고 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과거 패턴을 반복하리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이 서로 결합하며 복합적인 하락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단순히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 중 한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오랜 시간 축적된 거품을 제거하고 금융과 정책의 균형을 재조정하며 실수요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불가피한 과정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정상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상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가격 거품이 꺼지고 실제 주거 목적 및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세가 재조정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건전한 부동산 생태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량 급감, 금리 상승, 대출 억제, 경매 물량 폭증, 건설사 부도, 정치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변수가 한데 뒤엉키며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하락 압력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며 최소 2에서 3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기존의 낙관론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시장 흐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